네, 지주회사 얘기 잠깐 좀 들어가 볼까요? 절대 순자산 가치는 상당히 싼데 아직은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입니다. 김동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주회사도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의 굴곡을 같이 몸으로 받았어요. 근데 절대 저평가 상태라고도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순환적인 반등에서는 소외가 또 많이 되는 것도 같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지주회사 밸류에이션을 할 때에는 상장자 회사의 시장 가치 그리고 비상장자 회사 유무형 자산의 평가 가치를 모두 합하고 여기에 순부채를 차감해서 NAV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부분 합산 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 가치하고 현재가 사이의 괴리가 적정한지를 보는 방법인데요. 지금 평균적인 NAV 대비 할인율이 60% 정도니까 순자산 가치의 40% 선에서 거래되는 절대 저평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지껏 이렇게까지 확대된 적도 없었고요. 네. 하지만 NAV에서 현재 시장가로 평가하는 상장 자회사 비중이 많으면 3분의 2를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전망의 대규모 하향 조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NAV가 미래 가치를 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목표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 되겠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한 현금 흐름의 훼손이 좀 덜한 종목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앞에 미래 가치를 측정하는 게 변동이 굉장히 크니까 이게 가치 측정이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군요. 얼마 전에 자회사 CJ E&M을 스튜디오 드래곤, CJ E&M이, 말려고 하는데, 자회사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했는데, 이 CJ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현금이 좀 들어오나요? 이제 자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죠. 자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8%를 팔아서 1,700억 원을 확보를 했고 네. 여전히 CJ E&M이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을 5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권을 넘긴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좀 갑작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CJ그룹 계열사 중에서 보자면 CJ CGV가 특히 심각하게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어서 혹시 지원을 위한 자산 매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회사가 CJ라는 지주회사의 똑같은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E&M이 CGV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J그룹 전반적인 경영 기조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CJ는 지난해에 이 전략 자체를 경영 전략을 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CJ 자회사들이 코로나19 영향, 앞서 이제 CJ CGV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자회사들 영향까지 한꺼번에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CJ그룹이 지난 몇 년 동안에 CJ 제일제당, CJ 대한통운을 중심으로 아주 공격적인 해외 M&A를 단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외형 성장에는 성공을 했지만 네. 수익성은 상당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됐습니다. 또 그룹 순차입금이 10조 원을 넘어가게 돼서 재무구조도 불안정해졌고요. 그래서 주요 계열사들이 대형 M&A 지양, 유유자산 처분,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안정화하고 수익성을 개선하자 이렇게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비상장 자회사단에서도 CJ 푸드빌이 프랜차이즈 점포를 축소하고 투썸플레이스 지분을 매각했고요. 또 올리브영도 신규 출점을 지향하고 있어서 이런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선제적 대응한 건 좋았는데 이게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아마 실제 수익성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 CGV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반기에 완전히 정상화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도 연간으로는 영업 적자를 면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제일제당하고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혜사업부, 피해사업부가 서로 상쇄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은 가정 간편식은 굉장히 잘 팔리지만 그렇죠. 대규모 식당으로 나가는 B2B 제품은 안 팔리고 대한통운은 택배 사업은 굉장히 잘 돼. 예, 그렇죠. 예. 대한통운은 택배는 또 엄청나게 잘 되는데 글로벌 사업은 많이 부진하고 이렇게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음과 양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가 되는군요.
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이 가는 지주회사가 SK입니다. SK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투자형 지주회사로서 순항을 하기를 기대를 했지만 이렇게 좀 등락은 있었고요. 아, 시장 상황 때문에. 예, 연초 이후에 주가가 또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네. 작년 4분기에 자사주를 아주 급하게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연초 이후에 이제 장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올해 기대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을 과연 상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네. 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연결자 회사인 이노베이션이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합쳐져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던 것 같고요. 이 중에 바이오팜만 보자면 원래는 이제 작년 말에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됐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처음부터 상장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6월 달까지죠.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이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 거래소 규정상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더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08년도 리만 사태 직후에도 적용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아마 바이오팜의 상장은 하반기로는 밀릴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안 한다. 뭐 더 늦춘다. 이런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죠. 보도도 계속 뭐 연내는 계속 상장한다. 이렇게 추진을 하더군요. 자,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이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기업들, 단진칼, 어제는 한진, SK도 지금 분란이 좀 있죠. 물론 이걸 집안의 갈등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최태원 회장하고 노세영 전하고 이혼 소송 이것은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그러면 시간만 계속 연착이 되면서 이렇게 끌고 간다 이런 식이군요. 아마도 뭐 큰 변화가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줄 결과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그렇죠. 다수일 것 뭐 같습니다. 예. 지분 구조로 막 해갖고 뭐 소유권으로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네. 네. 상상의 나래가 좀 너무 과했군요. 그러면 넘어가고 SK 1분기 실적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좀 녹록치 않겠죠. 예, 그 이노베이션이 연결자 회사고 이노베이션의 정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기 말로 유가를 끊어서 이 유가의 등락에 따른 재고 평가 손익을 반영하는데 1분기 말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상하기에 한 영업 적자가 8천억 원을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의 연결 영업이익은 좋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지주회사는 이런 연결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간 SK 지주회사 현금 흐름이 약 1.4조 원이고요. 브랜드 로열티 수입 3천억 원은 계열사 매출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배당 수입이 1조 원을 상회하는데 SK 이노베이션으로부터 나오는 게 1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노베이션의 실적 부진이 SK의 그 현금 흐름과는 큰 영향은 없다. 그렇다면은 SK는 작년처럼 연간 한 5천 원 정도의 주당 배당금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주회사는 언제쯤 보면 좋을까요? 지금 좀 천천히 보자 이런 의미이신 것 같긴 한데. 예, 뭐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SK나 뭐 삼성물산, LG처럼 그 자회사들의 실적 훼손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리고 현금 흐름이 우량한 지주회사들은 지금 계속 뭐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모두 싸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스켓으로 조금씩 사볼까 하는 생각은 조금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네. 네. 호흡을 좀 가다듬자 이런 걸로 귀결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지주회사 애널리스트 김동양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